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뉴욕을 방문합니다. 오늘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는 투트랙 실무 협상이 이어집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밑그림이 조만간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 김영철 통전부장이 뉴욕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미국 방문은 18년 만인데 예, 그렇죠.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2000년에 그 조명록 당시 총정치국장이 방문한 이게 18년 만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아주 역사적인 어떤 회담을 앞두고 이 고위급이 갔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이미 실무회담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판문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보면 이 가장 큰 의미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지막 조율, 어떤 마지막 어떤 빅딜을 하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닌가라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김영철 이 통전부장이 제재의 대상자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번에 방문은 과거의 그 조명록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으로 갔거든요. 샌프란시스코를 거쳤지만 워싱턴으로 직행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이 아니라 뉴욕에서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떤 제재 대상자인 김영철을 바로 워싱턴으로 들어보내지는 않지만 이 미국 땅인 뉴욕으로 들어보낸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 향후 원하는 제재의 어떤 해제 문제와도 좀 연결이 된 바로 풀어주지는 않지만 중간적인 차원에서의 완화의 문제 이런 것들도 어떤 암시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김영철 통전부장은 미국 여행 금지 제재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이번에 뉴욕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그 제재를 풀었다는 얘기고요. 예. 자,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김영철 통전부장이 뉴욕을 거쳐서 워싱턴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지 이 여부도 궁금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온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지난번에 폼페오가 벌써 4월 달과 5월 달에 이 두 번 평양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번 다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북한에서도 언론에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상호주의 원칙에서 본다면 만나주는 것이 정상이지만 아직까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완벽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지금 현재 그 최선희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했던 이 형식과 내용에 대한 어떤 협의 내용 자체를 폼페오와 김영철이 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든 것을 뉴욕에서 어떤 조율해서 만족할 만한 사항이 나온다면 이제 워싱턴으로 불러들이는 뭐 서프라이즈하는 어떤 행동을 하겠죠. 아마 상당 부분 그런 그 워싱턴으로 불러들일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바로 이 워싱턴으로 부르지 않은 것은 어떤 지난번에 여러 가지 또 풍계리 핵폐기자 행사 이후에 취소를 하는 서한을 보내는 어떤 그런 깜짝 쇼를 또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어떤 트럼프의 취향상 이거 또 한 번의 어떤 깜짝 쇼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뉴욕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최종 조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킴 최선희 간의 어떤 내용적인 차원에서는 판문점에서 상당 부분 이 합의문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의제에 관한 문제와 이 내용에 관한 문제는 상당 부분 이제 조율을 했다고 봅니다. 이 실무 차원에서는 뭐 이것을 합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조율한 것을 가지고 지금 양쪽의 수장인 폼페오와 그다음에 김영철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상당 부분 조율하고 큰 틀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빅딜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시작점이 2018년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다면 그때 시작해서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2020년에 끝나는 지점까지 과연 북한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미국은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큰 틀에서의 그림은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CVIT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이행하게 된다면 CVIG 그래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겠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을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어요. 예,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뭐 비슷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명확하게 폼페이오가 그렇게 말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북한이 체제 안전을 보장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것들을 그 북한의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네. 완전한 어떤 비핵화를 한 데 대해서
많은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체제 안전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내가 당신을 미국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반응을 많이 보여왔다는 측면에서 이 지금 보상 조치조차도 믿을 수 있고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 조금 좀 확장되고 과장돼서 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미국이 이 상황을 그러니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북한이 생각하는 어떤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다양한 조치, 다양한 어떤 보상에 대해서 북한이 믿을 수 있는 이것은 약속을 지키고 단순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미래에도 이행될 수 있고 준수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합의를 하게 되면 조약을 만들어서 그 비준을 의회에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체제 안전 보장의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어떤 보장 조치가 한 정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속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이 구속력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 비핵화에 대해서 보상 조치 자체가 한 시기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계속 지켜줄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또 다른 신뢰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 어떤 법제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의미 있는 그 미국에서 반대로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전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와대는 남북미 3자 회담 그리고 남북미 3자 종전 선언에 대한 의지도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 이 좀 의아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그 2차 정상회담 이후에 직접 질의응답에서 그 남북미래 3자 종전선언을 언급하셨다는 측면에서 그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 측에서는 아마 두 가지는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치적 선언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종전선언에 굳이 중국을 불러들일 필요 있는가라는 어떤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빨리 시작하는 정치적인 신호탄적인 의미를 가졌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약간 중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도 내재돼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트럼프가 갖고 있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의미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남북미 3자로 가는데 이것은 뭐 중국을 패싱하고 배제한다기보다는 중국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양해시킨 상황에서 이러한 종전선언이 남북미 3자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으로서는 조급증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어떤 중국을 이해시키고 양해시키는 역할을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이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 외교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엽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